5월 둘째 주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입니다. 전체 한번 쭉 내용을 보면 바닷속엔 해저도시, 해상엔 발전소, 해양도시 울산 닷 올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주문 생산 진열 이틀 만에 1엔드 속도 경영, 그 다음에 CJ 푸드빌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그리고 석유 만드는 정유 공장 플라스틱도 만든다. 그리고 미국선 인조가족. 미국에서는 인조가족인데 한국에서는 에코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든지 지금 다 친환경 에코 막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패션 업계의 친환경 속임수, 그리고 천연 소재 면도 가공 과정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농, 뭐 오가닉 뭐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이게 친환경인가라고 생각하지만 가공 과정에서는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우리 흰 옷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물의 양이 한 사람이 3년 먹을 물의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업계에 지구 지키려면 옷을 오래 입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연료비 반영 못한 전기료, 한전 60년간 번 수익 다 까먹을 판. 한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그 공공요금 인상이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거를 위로 올려볼게요. 발전 공기업 연료비 급등에 이제 해외 직구 채굴로 돌파하고 직접 이제 나선다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로 올리면 엄청난 환경 파괴, 불평등, 새로운 자본주의를 찾아야 우리가 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엄청난 환경 파괴와 그리고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불평등을 초래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찾아야 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은님 오늘은 시간 맞춰서 오셨네요. 자 그리고 그랬구나.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어린이에 대한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메시지로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비, 청보리 등 축제 40곳, 5월 전국이 심심할 틈 없다. 보통 이제 지역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지역이나 지자체나 어떤 이런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자, 이거는 오디오로 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금이나 아니면 국고 보조금을 가지고 이런 축제들을 많이 여는데 이 보조금을 줄 때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장치를 해놓고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장치냐 하면은 그 축제가 한번 열리면 우리 예전에 붉은 악마 그 많은 인파가 몰렸어도 나중에 그 떠난 자리가 깨끗해졌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인트를 주는 거죠. 여기에 참여해서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가져오면 그게 참여했을 때 뭔가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 리워드를 준다든지 어차피 행사 진행에 그 청소 용역 업체도 그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될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 전체 그 행사 기획 자체에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 점수로 그런 게 다 구축되어 있나 이 축제를 기획할 때 그것까지를 다 해 놓으면 어차피 보조금을 받아서 지역은 이걸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반드시 챙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하면, 매뉴얼을 마련해 놓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에서 순환자원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 그 환경단체하고 연결해서 제로 웨이스트 샵이나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같이 그런 축제 때 뭔가 행사가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그 떠난 자리에도, 그리고 우리 보통 행사하면 뭐 현수막이라든지 막 버려지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 번 쓰고 그 일회용품 뭐 쓰지 않기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장착시켜 가지고 행사 자체도, 지역 축제 자체도 다 칭고리 순환자원을 다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곳에 뭔가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이게 두 번 따로따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기업에만 뭐 그 금융에 금융에 이제 탄소 제로 뭐 이런 걸 포인트를 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모든 국고 보조가 들어가는 이런 거에도 그런 시스템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처음 할 때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정부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축제들이 지역마다 다 많이 이루어질 건데, 저도 이제 지난주 5월 5일에 어린이날 이제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이제 행사들이 지역마다 이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별개로 두지 말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미래는 다양성에서 시작한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 말론이 포장박스에 리본을 묶은 이유, 이거는 이제 새 책 이야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건 제가 나중에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닷속엔 해저도시, 해양엔 발전소, 해양도시 울산 닷 올렸다라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울산이 천혜의 바다 자원과 세계적 조선 해양 플랜트 기술을 기반으로 최첨단 해양 산업 도시로 비상하고 있다. 울산시가 동쪽 앞바다 위에는 거대한 해상 풍력 발전소를, 바닷속에는 해저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 바다 위에는 철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일 거고, 바다 속에는 우리 바닷속 생물 자원들이 사는 터전일 텐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의 어떤 변화는 또 어떨까까지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요즘에는 이런 기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먼 바다에도 설치가 가능해 어업인들의 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람 자원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그래서 과연 여기 주변의 어민들도 어업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한번 가져봤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이런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기획을 하고 있다. 잠깐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조감도처럼 바다 생물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동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지금 조감도를 해놨는데 왜 이런 게 자꾸 뜨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따르면 부유시 해상풍력발전소가 생기면 약
870만 가구가 사용하는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맞죠? 고속도로 방음벽에 부딪히는 새, 그리고 여기 우리 그 풍력 발전소 그 날개에 부딪히는 철새들은 항상 그 가는 길이 있대요. 근데 그 길이 차단이 돼버리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다음에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태의 어떤 순환 생태에서 뭔가 막힘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아우르면서 고려하는지, 아니면 그냥 단지 전력 생산과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산업 생태계에도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정말 그 해저 생태계, 해상 생태계 뭐 모두 다 그걸 다 감안하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저도 이런 기사를 보면 이런 사업을 기획하는구나까지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게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런 기사를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저의 어떤 관점이 바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문 생산 진열 이틀 만에 이랜드 속도 경영, 소량을 만들어.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기업들은 식품도 그렇고 그리고 뭐 옷도 그렇고 특히 명품들은 그 다 판매되지 않으면 그 제품의 퀄리티를 위해서 폐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량을 만들어 시장 반응을 보고 필요한 물량만 만들어 공급,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주도하고 버려지는 옷도 크게 줄여. 이게 D2C 이제 방법이 도입돼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이렉트 투 커머스 해가지고 커스텀 해가지고 그 이제는 나이키가 그렇잖아요. 아마존이나 이런 그런 거래처에 온라인 판매소에 우리 회사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바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지금 나이키는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기업들이 뭐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살 때 뭐 LG 냉장고를 산다 하면 11번가에 가서도 살 수 있고 뭐 그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구매를 했는데 LG전자 자체의 그 바로 거기에서 판매까지를 다 바로 하는 거죠. 그렇게 중간을 거치지 않고 그게 D2C라는 건데, 그것처럼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소비자가 얼마만큼 구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전에는 만약에 11번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만큼 수주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월마트에서 뭐 이만큼 수주를 하고 뭐 이런 거에서 그 1년에 거기에서 생산해야 될 물량이 그 중간 단계에서 요청하는 만큼만 기업에서 찍어내면 되는데, 이게 D2C가 돼버리면 소비자에게 직접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 해에 얼마만큼을 생산해야 되는지를 소비자의 어떤 구매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대량 생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뭐 비비고 만두를 산다면 지금은 이마트에 가도 있고 홈플러스 가도 있고 탑마트에 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롯데마트에 가도 있고. 근데 이제 비비고 만두는 비비고 몰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CJ 그 푸드 몰에서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소비자가 얼마만큼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큼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기업에서는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나이키가 선두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앤드 스피드 오피스를 가보니 소량 만들기, 이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시장 반응을 보고 필요한 물량만 만들어 공급,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가 주도, 버려지는 옷도 크게 주로. 그래서 현대카드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현대카드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현대 계열사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디자인해가지고 카드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데이터인 거예요. 소비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뭐죠? 앞으로 그 경제적인 어떤 순환을 했을 때 이게 엄청난 자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빅데이터가. 그래서 그런 게 이제는 기업들이 필요하다. D2C 이런 경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뭐가 문제냐면은 중소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어디서 구할 것이며 또 어떻게 그거를 시스템을 또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또 문제도 있죠. 그래서 항상 지금 이렇게 거대 트렌드로 변화를 할 때는 어차피 자본 싸움이잖아요. 이게 모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 뭐 NKY에서도 커뮤니티 하는데 그 드로 앤드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물건을 대량 생산해서 광고를 막 해가지고 그걸 많이 사게끔 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나의 찐팬을 확보해서 그 찐팬들이 요구하는 제품이나 어떤 걸 파악해서 소량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러면 아까 우리 정원님 이야기처럼 버려지는 것들도 이제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CJ 푸드 2050까지 탄소 중립 달성. 우리 보통 뭐 하면 이렇게 막 인증샷 많이 찍어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는 정말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CJ 푸드가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리서치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는 내가 뭐 CJ 푸드 그다음에 뭐 빕스 이런 것들 참여했을 때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ESG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인권 중심 상호 발전 원칙 준수 이런 것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여기를 사용하는 거에 우리가 소비자가 그리고 시민 전문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석유 만드는 정유 공장이 플라스틱도 만든다. 현대 오일뱅크 순환 경제를 본격화하는데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나프타, 네달, 하나 토탈 에너지스 공급, 이르면 내년 공장 실제 적용 플라스틱 원료 PE, PP 만들어 했는데 GS 칼텍스와 그 스푸빈의 네프론 그 투자를 해서 GX 칼텍스에서 아마 제가 투자를 조금 많이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만 평 가까이 이런 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네프론에서 이 플라스틱 캔 이런 걸 다시 소비자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수거한 것들 보내면 우리가 포인트를 받잖아요. 거기다 그 기계에다가 넣으면 그러면 그걸 다 수거해서 그거 수거한 만큼은 가지고 다 충당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런 뭐 환경단체 이런 데하고 같이 다 협업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기업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순환자원 모델을 지금 그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폐플라스틱을 많이 확보해서 다시 자원으로 순환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특히 정유 공장, 이게 어차피 석유가 같이 포함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플라스틱 원료 PE, PP를 만든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다친구리 순환 자원의 어떤 확대가 점점 더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린워싱이겠죠? 미국에서는 인조가죽으로 하는데 한국에서는 에코가죽, 패션 업계 만연한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에코류 표방 제품을 분석했더니 석유계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테르가 기본이고 모조 인조 표현이 맞는데 한국서는 왜 에코라고 적혔는지 모르죠. 그래서 미국서 인조가죽이 한국에서는 에코, 미국에서는 포레더, 즉 모조 인조 가죽이라는 뜻의 제품들이 한국에서는 에코레더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었다. 이는 자라라는 제품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설명대로 오류 내지 실수 혹은 우연일까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워싱 아니겠어요?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자라가 판매하는 이 상품은 미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팔린다. 포레드 재킷. 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 제품의 소재를 따지면 미국 사이트의 이름이 더 정확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워싱이죠. 거기 보니까 그 지역 축제에서도 친환경 축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친환경인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차 타지 않고 걸어간다고 친환경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제가 친환경 축제래요. 그래서 무조건 다 지금 우리는 친환경, 뭐 에코, 뭐 이런 걸 갖다가 막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시민 전문가는 잘 알아서 거기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 소재 면도 가공 과정, 이건 제가 아까 했죠. 그래서 지구를 지키려면 뭐 올가닉 제품을 사용해서 그걸 구입한다 나는. 그래서 나는 올가닉 제품, 뭐 순면 제품만 입으면 나는 되게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보다 2개 살 거 하나 사고 10개 살 거 하나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옷을 하나 산 옷을 더 오래 입고 다시 또 리폼해서 입고 이런 것들이 훨씬, 엄마가 입었던 옷을 아이가 입고 나중에 또 아이들이 크면, 지금은 또 아이가 입는 옷을 엄마가 입을 수 있잖아, 아이들이 크면. 그래서 집 안에서의 어떤 다친고리 순환 옷 입기를 하면 어떨까. 저도 우리 큰애가 이제 대학생인데 항상 제 옷을 항상 샀어요. 그래서 왜 엄마만 옷 사고 자기는 옷을 안 사주냐. 그래서 엄마가 입다가 엄마가 새 옷은 엄마가 먼저 입고 나중에 네 줄 건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벌어서 산 옷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10대 때부터 저는 항상 그 주장을 했던 것 같아. 왜 엄마가 번 돈을 가지고 너가 새 옷을 사 입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해. 일단 새 옷은 엄마가 입고 나중에 엄마가 좀 어느 정도 입었다고 생각하면 너를 줄게. 좀 그런 거에서는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거의 밑에 바지는 같이 못 입어도 위에 옷은 같이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저도 딸아이 옷을 입고 딸도 엄마 옷을 입는 거에 타치하지 않기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왜 엄마는 내 옷 입어? 그래서 딸도 이제 어디 간다 그러면 제 옷을 막 탐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옷장을 터치할 때 거기에 따라서 뭔가 클레임 걸지 않기라는 거를 엊그저께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의 옷을 나눠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창 성장할 때 우리가 막 예쁜 옷 아이 사 입히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둘째 아이는 그 클 때 세 명의 언니들이 옷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우리 책꽂이 있잖아요. 책꽂이. 긴 책꽂이에다가 그 종류별로 옷을 뭐 반바지, 치마, 반팔, 긴팔, 뭐 점퍼류 해가지고 이게 바로 받아도 바로 못 입히거든요. 왜냐하면 큰 옷이 있고 계절이 안 맞는 옷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칸칸이 넣어두고 그 아스테이지 그 투명 아스테이지 있잖아요. 그걸로 커튼을 만들어서 그게다가 딱 해놓고 계절이 바뀌면 아이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골라라고 그래요. 네가 입을 옷을 골라서 하면 이제 그 아이 옷걸이에다 그 옷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새 옷을 많이 안 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직접 운동화를 빨게 하면 아이가 운동화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거든요.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자기 신발, 옷, 빨래를 자기가 직접 했는데 신발을 구입할 때 제가 신발을 딱 2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씻고 말리는 동안에 새로운 신발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엄마가 사주는 최대 신발의 개수는 2개, 2켤레. 그 외에는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의 용돈으로 사기. 그래서 과소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큰아이 옷을 사줬는데 아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엄마가 뭐 아이가 생일 때 옷을 한번 사준다든지 외에는 옷을 사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도 옷을 사줬는데 엄마가 그 좋아하는 컨셉이라 그러니까 아이도 존중해 준 거죠. 너가 좋아하는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주체적으로 옷을 사 입도록 해. 어때? 하니까 수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옷을 사주지 않았고 자기 용돈으로 옷을 사 입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잖아요. 오빠가 그렇게 옷을 자기 용돈으로 사 입는 걸 보고. 그래서 저희 집에는 공식적으로 옷을 사주는 날은 생일 때. 외에는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명절이 2번이어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설날 때는 설날 용돈을 받아서 봄옷이랑 여름옷을 살 수 있고 추석 용돈을 받아서 겨울옷을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됐든 최소 소비.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사주기 시작하면 부모의 어떤 욕구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의 취향도 존중하면서 아이가 직접 고르게 하고 그리고 뭔가 물려받게 해서 그걸 아이가 직접 그 옷조차도 되게 귀한 옷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르겠어요. 물려준 언니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는 그 저도 이제 조카들이 있으니까 아이 옷을 많이 챙겨서 또 물려주기도 했고 그 친구들도 당연히 언니가 준 옷을 또 되게 기분 좋게 입고 그게 계속 순환이 돼서 그렇게 그러니까 3번을 순환한 거죠. 우리 아이가 언니한테 물려받은 옷을 아이가 입고 아이 옷을 또 사촌 동생이 입고 이게 계속 그 동생도 2명이니까 언니가 있고 또 동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거의 4번을 이렇게 입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정에서의 우리 집에서의 다친 고리 순환 자원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업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에서부터 특히 이 버려지는 옷들을 내가 어떻게 다친 고리 순환 자원을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지 그는 아이에게 옷을 안 사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안 사주고 엄마가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 옷은 막 예쁜 옷 많이 사주면서 엄마 옷 하나 사는 거는 되게 조금 아까워하는데 저는 차라리 엄마가 더 멋진 모습으로 아이에게 다양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엄마도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옷 사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뭐 많이 뭐 과소비하고 그러지 않지만
제가 엊그저께 가족 식사 모임에 우리 자경님한테 그때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받은 그 NKYU 가방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저희 이제 그 친척분이 이 가방이 어디 가방이냐 그래서 나 이거 선물 받은 거라고 그랬더니 명품이네요. 그래서 명품 아닌데 사람이 명품이면 되지 가방이 뭐가 명품이 필요한자고요. 제가 그냥 그렇게 농담으로 그냥 말하고 말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명품으로 만들면 내가 입는 옷 자체가 명품이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막 몇십만 원짜리 옷을 사 입고 유치원에 왔는데 놀이터에서 흙 묻고 넘어지면 엄마들이 가슴 아파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장날에 그냥 편안한 옷 아이들이 그냥 입고 뭐 우리 요즘에 뭐 마켓 이런 거 많이 프리마켓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좋은 옷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이랑 함께 이용하면서 오래 옷 입는 게 훨씬 더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에 어떤 옷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다시 시스템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각 가족마다 옷 넣는 공간을 그러니까 그 공간 실명제를 해요. 그래서 엄마 옷이 들어갈 공간, 그리고 아이 옷이 들어갈 공간, 큰아이, 작은아이, 남편 이렇게 해서 그 공간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 공간이 막 넓은 것도 아니고 저 뭐 옷장 한 칸 정도, 뭐 아이는 행거 하나 정도, 남편도 행거 하나 정도, 아들도 행거 하나 정도 해서 사계절 옷을 다 집어넣을 수 있게. 그러면 눈에도 다 보이고, 그런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바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니까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 실명제, 특히 옷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5살, 6살 때부터 내 옷은 내가 챙겨 입는 습관을 가지면 그것도 하나의 자기 주도의 어떤 역할을 경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는 다양성에서 시작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요약하자면 새 정부 의사결정자 동질성이 강해.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지지해. 이런 게 우리 좀 강하잖아요. 전문성만으로는 변화 전망이 어렵다. 그래서 전문성의 다양성 부족은 더 큰 문제고 후에 이 산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을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제가 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뭐 옷을 이런 기업들을 막 탓하고 뭐 그린워싱을 하니 뭐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걸 보자는 거죠. 옷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두고 나를 그 속에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럼 나는 과연 그린워싱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구입하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가 계속 뭐 자원순환 양성 그 강사 양성 과정 이런 수업도 들으면서 그럼 우리 집에는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자기 평가를 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런 걸 접근해야지 계속 기업만 탓하고 정부만 탓하면 변화가 되겠어요? 한 사람이 바뀌면 내 주변에 5사람이 바뀌고 5사람이 바뀌면 내 주변에 10사람이 바뀌는 이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지 세상은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이라는 말은 정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말론이 포장박스에 리본을 묶은 이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포장에 되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고 싶게 만들고 받고 싶게 만들고 막 이런 게 마케팅의 한 분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과대 포장, 특히 우리 여자들 화장품 보셨죠? 안에 용량은 얼마 되지 않는데 막 황금으로 막 이 안에 용량보다 그 화장품 케이스가 더 요란한 데다가 또 거기에
종이 상자 있죠. 종이 상자 안에 또 그 화장품 케이스 깨지지 말라고 약간 그 스티로폼 재질의 또 그거 있죠. 또 과학 있잖아요. 과학 그 화장품 그게 들어가는 과학 있죠. 그다음 그게 또 플라스틱 있죠. 그것만 있나요? 또 종이 가방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거는 뭐 100ml짜리 뭐 에센스 하나인데 그게 본질인데 이렇게 사고 싶게 만드는 것에 현혹돼 가지고 구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용기를 가져가서 만약에 빈 용기를 가져가서 그거 다 빼고 알맹이만 주세요 했을 때 얼마를 받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 저는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화장품을 뭐 요즘에는 좀 대용량 그리고 포장이 되게 심플한 거 이런 걸 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화장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속의 수분의 양을 체크해야지 내 피부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비싼 화장품, 화이트닝 되는 화장품을 산다고 내 피부가 하얀색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물을 얼만큼 마셨는지가 내 피부 세포들이 더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을 생각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지금 기후피디 안에서 기후틴즈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환경이라고 하면 어린이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져야지 아이들이 누리고 그리고 함께할 이 환경이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놀라웠는데 1970년대 영어, 저도 1970년대생이고 2020년대 미루의 일상을 비교하다 보니까 72년, 저도 72년생이에요. 시계 알람 듣고 저도 기상했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알람이나 기가 지니 알람 뭐 이런 걸 듣고 하겠죠. 그리고 어깨동무하고 손뼉치며 인사했죠. 근데 마스크 쓴 친구들과 같은 반 친구들 20명, 막 60명 막 이렇게 되고 도시락 싸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급식소에서 줄 서서 먹고 도시락 싸서 나 중학교 때 그런 친구 도시락 반찬통을 열었는데 메뚜기가 나란히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도 있는데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고 쉬는 시간 되면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술래잡기 뭐 이런 거 했는데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화장실 가는 거 왜 선생님이 못 나가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렇다. 그리고 저녁 식사하면 텔레비전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텔레비전 보면서 이야기 나눴는데 요즘 아이들이 더 바쁘잖아요. 학원 갔다 오고 학원 숙제하고 밥은 편의점에서 먹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각 방에 들어가서 구독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지침이잖아요. 자, 환경의 다양성을 이야기했는데 다양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다양성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되게 소중한 자원이다. 그러면 이 아이들 자원을 잘 건강하게 성장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민 전문가가 그 각 가정에서 주는 메시지가 되게 크겠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열심히를 성실하게 좀 했습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이 안에 어떤 전문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말고 그걸 농업적 근면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성과를 많이 줘야 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질적으로 성실하고 임팩트 있게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엄마. 아까 제가 옷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너무 아이 위주로 하면 아이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그 아이 위주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아이들이 점점 생기면 이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 공간이 없어요. 마음의 공간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써요? 더 이 환경과 만났을 때 뭔가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뇌에 관련된 책인데, 막 외계인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외계인까지 왜 가나?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연구하고 이들과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뒷챕터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동물에 대한 어떤 다양한 관점에서 외계인을 연구해서 하는 것보다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생물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서 보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일인데 너무 멀리 일어나지도 않는 거에 너무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